안녕하십니까, 신나고래입니다. 오늘은 중국 주식 중에 제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1등 기업 중에 차이나 모바일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모바일은 제가 한 5년 이상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의 특징을 보자면 이동통신계 중국 1등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의 리스크는 미국에서 지금 중국의 군사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이유로 중국 그 국가가 보유한 지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지금 하고 지금 11월 13일자로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주식이 지금 계속 하락 중이고,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하나인데 대부분은 뭐 좋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당장의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4차 산업 중에 오지 수혜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SK텔레콤 정도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는 홍콩이랑 미국 주식시장에 동시에 상장되어 거래 중으로 지금 현재 조금 저평가된 상태로 거의 한 10년 이상 좀 상태가 지속 중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장점은 고배당주입니다. 시가 배당률이 4% 이상 항상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정도 갖고 있으면 4% 곱하기 5는 한 20% 정도 배당금을 받아 먹은 셈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배당금을 받으면 또 다른 홍콩에 상장된 그런 주식들을 계속 담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항생지수, 그러니까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 항생지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로 지금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면 상당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자, 이거는 홍콩 거래소에 제가 이 회사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걸 제가 가져왔고요.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로 환산하려면 한 0.14 정도 곱해야 되는데 0.1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한 주에 4.7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 회사의 주식 물량은 한 204억 주 정도입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그 주식 수가 변동이 없는 걸 제가 계속 꾸준히 확인을 했었고요. 지금 주식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시가 배당률이 지금 거의 한 6.8% 정도 됩니다. 뭐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PER도 지금 8점대로 떨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PER이 한 12, 13 정도 됐었는데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랏 사이즈는 한국 주식과는 다르게 중국 주식은 한 주식 매수를 할 수가 없고, 이 단위가 매수할 수 있는 단위가 있습니다. 한 500주 단위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500주를 사게 되면 한 350만원 정도 최소 매수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사 소개 자료, 그리고 뭐 투자 의견, 이 부분은 제가 키움증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일단 붙여 넣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지분 관계된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지분 그 전체 차이나 모바일의 72%를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한 리스크로 작동하는 부분이죠. 204억 주 중에 148억 주 정도가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중국 본토의 어떤 대리인 같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까 변호사 출신인데 중국 본토에서 홍콩에 있는 그런 기업 관련해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심히 보는 것들이 미국의 금융 자본들이 차이나 모바일 지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뱅가드는 존 보글이 갖고 있는 회사고요. 자, 뱅가드 토탈 인터내셔널 스탁 VTI 뭐 유명한 ETF죠. 그리고 뱅가드 이머징 마켓 스톡 인덱스 펀드, 그리고 아이시아는 뭐 블랙락입니다. 이 회사들이 이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사람들 갖고 있는 퍼가 24, 27, 뭐 28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퍼가 8이면은 엄청나게 싼 가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밸류에이션 부분인데요. PER 밴드를 보면 쭉 빠져가지고 지금 2레벨이 7, 8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가격이 빠졌다는 얘기죠. 저평가되어 있는 단계라는 걸 알 수 있고, PBR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1m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한국 주식 1월달, 3월달 거의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주식 병합이 없었고, 주식 분할도 없었고, 무상증자도 없었습니다. 중국 주식은 이런 부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이거 일어나면 분명히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그 상대적으로 기존 주주에 대한 그 가치, 그러니까 권리가 박탈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없었습니다. 자, 실적 전망. 매출 관련, 그러니까 재무제표 관련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진 않습니다. 매출, 에비타, 순이익 뭐 이런 정도만 봐도 거의 뭐 그 회사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이익이 계속 플러스로 뭐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중국 1등급이라서 제가 뭐 이 우리나라 작은 중소형 기업들처럼 뭐 속이고 이런 거는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년, 18년, 19년, 뭐 20년, 21년 뭐 계속 뭐 코로나 상황이긴 한데도 계속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자, 예, 기본적인 그런 분석을 제가 할 줄 알고, 차트 분석 사실 저는 잘 할 줄 모릅니다. 처음부터 가치주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저는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고, 기술적인 그런 차트 분석은 제가 별로 크게 그쪽으로 관심도 없었고, 단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본적인 분석에도 큰 그림상의 차트는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핵심은 차이나 모바일이 상장된 홍콩 주식시장의 홍콩의 주식 지수, 그러니까 항생 지수와 2017년 중반부터 시작된 미중 그 경제전쟁 이후로 지수가 그 동조화가 안 되고 따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2017년 중반부터 이 빨간색이 차이나 모바일이고 파란색이 홍콩 그 항생 지수인데 2017년까지는 같은 모양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가 2017년 중반 이후로 따로 움직입니다. 홍콩 지수는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고, 이 차이나 모바일은 쭉 빠집니다, 그냥. 그래서 이만큼 이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기업이 안 좋아서 주식 가격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중 전쟁 2017년부터 한번 받았죠. 또 홍콩 그 민주화 운동 때문에 또 영향을 또 한번 받았죠. 이러니까 이 회사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올라갈 수가 없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쭉 빠져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가치주를 국내 주식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바텀업 방식으로 기업을 좀 분석하는 편인데, 기업이 돈을 잘 버는데, 그러니까 순이익이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을 모아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국내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딱 이 차이나 모바일이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 모아가야 되는 그런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 주식을 보는 시각이, 우리나라의 그 SK텔레콤, 그리고 홍콩 지수, 항생지수,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을 같이 놓고 좀 그래프를 비교해 봤습니다. SK텔레콤은 차이나 모바일의 동종 업계, 그러니까 경쟁업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규모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뭐 10배 이상 차이나 모바일 고객이 뭐 9억이 넘습니다. SK텔레콤 뭐 많아봐야 5천만이겠죠. 어쨌거나 동종업계는 사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홍콩 지수하고 차이나 모바일이 2017년 중반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또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는, 자, 코스피랑 홍콩 지수, SK텔레콤 이 상단에서 2020년에는 같이 놀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나 모바일은 계속 떨어집니다. 자, 이 얘기는 동종업계를 봤을 때 이 차이나 모바일이 2020년 상반기에는 같이 홍콩 지수랑 같이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이익이 잘 나오고 회사는 건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홍콩 민주화 운동,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엄청 두들겨 맞았죠. 이런 부분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계속 떨어졌다. 퍼가 지금 8.2입니다. 12월 3일자 기준으로. 돈은 계속 겁나 잘 번다는 거죠. 이 정치적인 펀치를 2연타나 받아가지고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세 번째 제가 차이나 모바일을 보고 있는 게, 사실 처음 진입할 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차이나 모바일에 진입을 했고요. 항상 제가 한국이 중국보다 경제적으로는 20년 또는 30년 앞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모바일의 성장 모습이 한국의 SK텔레콤 30년 주가 추이를 보면 조금 비슷하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91년 SK텔레콤 주가가 한 주에 6,600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차이나 모바일 한 주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94년도에 한 6배 정도 36,000원, 98년도에 6만원, 10배 올란 상태. 10년 만에 10배가 올랐죠, 이렇게. 자, 이 그래프로 봐서는 그냥 같은 바닥입니다.
오른 게 아니죠. 10년, 이거 30년으로 놓고 보니까 10배나 올랐는데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때 그 버블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버블이 생기면서 이게 처음 6,600원 기준으로 77배가 올랐습니다. 50만 7천원. 그리고 빠져가지고 뭐 이런 박스권, 큰 그림상으로는 박스권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한 4만원 정도? 자, 6,600원에서 24만원이라고 해도 한 40배 정도 오른 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이나 모바일이 100배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ROE가,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꾸준하게 나오는, 꾸준하게 돈을 벌고 그 순이익이 넘쳐서 잉여자금으로 넘어가서 돈이 꾸준하게 쌓입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꾸준히 주고, 이런 기업은 워렌 버핏이 얘기한 100배 성장의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조건을 갖춘 기업이라는 걸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100배는 거짓말이면 이 SK텔레콤 77배, 50배 충분히 이런 거에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 정부가 쓸데없이 개입할까봐 그게 사실 제일 큰 리스크입니다. 아까 주식 숫자가 204억 주 지금 주식 물량인데 그 중에 140억 개가 중국 정부가 보유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쓸데없이 개입만 안 하면 갈 놈은 간다, 이런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 통신업계라는 게 배당주에 비슷하기 때문에 석유 산업이랑 비슷합니다. 캐시카우인 거죠. 캐시카우. 돈을,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무조건 장기 투자만 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단타가 재미가 없습니다. 미국 주식도 좀 그렇지만 세금이 22%입니다. 22%. 뭐 연간 250만원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 22%인데 그거를 버텨내기도 힘들고 또 중국 주식이 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는 예측이 정말 어렵다는 거죠. 큰 그림상으로 장기적으로 갈 만한 1등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고요. 또 미국 주식처럼 미국 주식은 기업이 쭉 우상향합니다. 근데 그 중국 주식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정말 심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들어가는 타이밍에 따라서 뭐 멘탈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중국 주식 투자는. 그래서 중국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피터 린치가 몇십 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뭐 20몇 %인가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런 변동성 상황에서 대부분 이 상단에서 사서 하단에서 팝니다. 하단에서 사서 상승기에 파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주식해서 돈 벌기는 힘들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가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쭉 가기 위해선 이런 차이나 모바일 같이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 배당금을 받아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수량을 늘려가면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차이나 모바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게 제가 다른 한국 기업보다 상당히 제가 많은 그런 신경을 많이 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큰 그림을 계속 그려왔습니다. 처음 투자했을 때부터. 그래서 이런 거고요. 다른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투자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단타로는 중국 주식에서 재미있게 투자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차이나 모바일 투자에 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출투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투리 겁나 많네.